삼부맨.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형님 자기소개 한번 구독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궁단이라고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오늘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뉴스 브리핑과 중국 경제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중국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것 같지만 그 최고의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좋죠. 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네. 학부랑 석사를 북경대라는 학교에서 나왔고요. 네. 그 전공은 사회학이랑 경제학 복수 전공을 했었고 석사에서는 그 두 전공을 융합한 경제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했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좋아하셨던 편이었던가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굉장히 자유분방했었고요. 네. 중학교 2학년이 그 피봇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벗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공부 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약간 뭐 공부 아니면 예체능 아니면 그냥 약간 그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 되는 좀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저도 갈 길을 선택을 하긴 했어야 됐고 네. 뭐 아쉽게도 공부를 택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 이른 나이에 조금 현실은 각박하다라는 걸 빨리 깨우치셨나요? 제가 사실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굉장히 그 학교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종례 시간에 저를 갑자기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얘들아 너네는 저 단이처럼만 안 되면 인생 성공하는 거다 뭐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저도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의 어떤 뭐 체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충격을 많이 받고 내가 이런 약간 잉여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피벗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에 관한 컨텐츠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으로 어떻게 전향을 하신 것 같으세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는 사실 고3 때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한 번 더 왔어요. 한 번 이제 조금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적이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머리를 좀 식히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어학연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때 네. 중국이 좀 핫했으니까 너무 멀리 보내긴 또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나라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되게 큰 계기가 됐었고요. 가서 제가 거의 물 만난 고기처럼 중국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 대학교 끝나고 석사를 가겠다, 박사를 가겠다 이런 결정들은 다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이게 저도 같이 유학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를 하시다가 외국에 가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는 갔는데 좀 다르다. 내가 여기서 놀아보면 나 진짜로 내가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장을 만들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학연수를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북경대학교 제가 학부랑 석사를 나온 학교를 가보게 됐는데 캠퍼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가본 딱 캠퍼스의 그 한 부분이 또 마침 유학생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그 잔디밭에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놀고 이런 모습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과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이 굉장히 동양적인 오리엔탈의 배경에 굉장히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약간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직관적인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음. 입시학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예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죠. 이게 중국에서 남아있게 됐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독서실에서 그 초콜릿 까먹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좀 약간 좀 상반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막 누워서도 하고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선택을 봤을 때 그 형님을 보면 그 추진력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가야겠다, 해야겠다. 뭐 중학교 때도 그런 계기를 위기를 기회로라는 포인트를 늘 잘 살렸던 분이신 것 같아요. 또 궁금증 하나가 생겼는데 고등학교 그 때까지 한국어로만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 새로운 언어 중국어를 배웠는데 힘드신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마 할 말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으며 정말 이걸만큼은 꿀팁이다, 효율적이다 라는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중국어가 이게 레이어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 사교성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언어를 좀 상대적으로 빨리 배웠습니다. 근데 네. 그 비결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었고요. 그때 제가 일단 그 어학연수 코스 자체를 한국인이 제일 적은 학교로 골랐었어요. 음. 그리고 같은 그 수준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A 클래스에서 제일 초급에서 놀았다면 반이 3-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한번 가보고 한국인의 인원수가 제일 작은 반으로 가서 음.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줄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5학년수는 수업이 오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럼 네네. 오후에 약간 그 특강 같은 거, 발음 교정 이런 거 들으면서 저는 저녁 먹을 때까지 그 중국인 과외 선생님들이랑 과외 수업도 받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잡담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저녁에는 외국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반문화를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나오시고 지금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중국 유학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아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그 대학교를 졸업을 앞둔 그런 학생분들에게 어떤 방향이 있을지 좀 형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91년, 92년이 최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한 2000년대까지는 중국이 너무 이제 우리나라랑 가까워지면서 사업 기회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유학만 할 수 있어도 한국 대기업에 중국 관련 파트 그냥 파트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쵸, 예, 그쵸. 완전 축복받은 선배님들이시죠. 그쵸, 근데 그쵸. 저희가 약간 끊긴 세대예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그 한국 대기업에 어떻게든 중국 포션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음. 저희가 졸업하고 제가 석박사 다닐 때쯤에는 후배님들이 중국 대기업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음. 중국 대기업이라 함은 국영기업에 들어가서 살아남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민영 기업인 뭐 IT 공룡,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이나 뭐 바이트댄스, 틱톡을 만든 그다음에 뭐 굴지의 전자제품 만들었던 화웨이, 뭐 샤오미 음.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음.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뭐 우리나라에서 책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음. 거기서 뭐 인턴만 해도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된 분이 음. 있으시거든요. 오. 근데 이제는 그 한국 대기업 중국 출장 나간 이 주재원 그 형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후배들 뽑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현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그냥 스타트업을 차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예. 자본 시장의 어떤 이점 활용하고 그 시장 캐퍼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음. 엑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더 큰 플랫폼으로 점프를 뛰는 거죠. 퀀텀 음. 점프를 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약간 취업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취업을 고민한다는 워딩 자체가 중국 유학생들한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싶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네. 안 할 수도 있다. 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지 꼭 어느 음.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취업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턴이라도 중국 기업에서 조금 경험을 쌓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무작정 한국에 와서 취업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로 현실적이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형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게 제가 막상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어나운스하고 할 수 있고 제가 자고 있어도 이렇게 막 저를 위해서 막 일해주는 이런 유튜브 콘텐츠 이제 브런치의 글도 좀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꼭 이 3분만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을 영상이든 글로 좀 정리하셔서 온라인에다 이제 포스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소스를 여러 가지 채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제 OSMU라 해서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하는 그 콘텐츠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을 하신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에 그냥 너무 특별한 주제 잡을 필요 없고 그냥 내 일상 다반사를 콘텐츠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네. 이게 단순히 뭐 취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국한받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너무 좋고 또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나 그런 건 마지막으로 없을까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보니까 1년이 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2020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곧 끝나겠지라고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받았던 시기라면 네.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변했고 앞으로 더 변할 것 같은데 여기서 포지션을 잡는 사람과 그리고 여기서 도태되는 사람 간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요새 소위 말하는 초격차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밥을 먹고 뭔가 물건을 사고 있으니까 그런 그 코로나 사피엔스들의 습관들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더 멋진, 원래 하고 계신 것보다 더 멋진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